한덕수가 거짓말로 대충 위기를 넘기고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지명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이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어서 잡음이일 수밖에 없는 본안 재판은 열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서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은 성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주제 파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 한덕수의 태세 전환은 씁쓸함을 자아냈습니다. 한덕수는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입장문까지 써서 분명하게 발표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지명을 안 했다고 헌재에 거짓 답변서를 낸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놈입니다. 한덕수가 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국회와 여러 헌법학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 나타나자 자신은 지명한 적이 없고 내부 검토용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명을 안 했으니 효력을 정지할 시행 등 공무가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툴 사안이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해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장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덕수 이런 놈이 최장수 총리라는 것도 국가의 수치이고 윤석열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어서 헌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헛소리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덕수는 앞서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이놈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의 의견서를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덕수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면서 보충 의견서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원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정부에서 청문 요청안을 보내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국회의 거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추첨을 통해 주심재판관을 맡았고 속전속결로 답답한 국민 속을 풀어주었습니다. 헌재는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간 끝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대행은 지난 8일 대국민 발표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일 만인 오늘 헌재는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을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게시했고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를 발표한 건 의사표시일 뿐이라 공권력 행사라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헌재가 각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헌재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 소원 청구가 인용이 되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해 헌재 심판 기능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의 결정으로 헌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더 이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는 당분간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발표한 후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아 왔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두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가 되고요.
앞으로 뽑힐 대통령이 다음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재판관 구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헌재는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명 절차가 진행돼서 임명될 경우에는 이제 효력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던 재판관이 헌법 심판을 했을 경우에 그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심판을 신청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앞서 한덕수 대행이 발표를 한 거지 지명을 한 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또 의견서를 냈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난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임명 의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또 주목되는 게 오늘 이 결정이 보수 성향이라고 꼽혀오는 이런 재판관들까지 포함해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의 구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인데다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결정을 두고 한대행 측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 쪽 입장 또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도 궁금한데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나왔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행이 권리 시에도 권한 행사를 못하면 이 중요한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또 반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도 나왔는데 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전원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민주당에서 뭐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네, 헌재 결정 직후에 저희 취재진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에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내일 재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모레 본회의를 한 번 더 잡는 방식으로 이 추진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당장 추가 본회의를 잡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탄핵을 추진해서 이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죠?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확인한 그렇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사흘 내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